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세종대 김혜진입니다. 올해 5월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임금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토론회를 통해 성별임금격차의 실태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을 모시고자 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방청 없이 영상 녹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녹화된 영상은 추후 여성가족부 유튜브를 통해 일정 기간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민 의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황으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사, 환영사, 축사를 원래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것도 자료집에 있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두 세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세션이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정책과제에 대한 발표와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 그다음에 2부가 세션 2가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지역 성별임금격차 문제 발표와 지역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지역 주도적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에서는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장이신 전기택 박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여기 앞에 다 그 이름이 있으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토론회는 한국형 성평등 인공공시제 도입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서 국미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인력의 열악한 처우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에 대해서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님 이렇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기택 박사님의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저희 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해서 제가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어떤 배경에서 저희가 자료를 분석을 하게 됐는지,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하게 됐는지 배경과 기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별임금격차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가정 양립제도라든지 유연근무제도가 있는데요. 그런 제도들이 성별임금격차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저희가 분석한 내용에 있어서 그걸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 현황과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지원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배경 및 개요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성별임금격차라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노동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할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NGO, 여성 NGO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슈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가 성별임금격차인 건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성별임금격차 개선의 제일 가장 출발점 그리고 기초가 되는 것이 성평등 임금 공시를 하는 것, 실제 실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어떤 성별임금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성별임금 현황 및 조사 또는 공표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이런 법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임금격차 실태조사 개요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지정된 공공기관들 중에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의 올해 1분기
이 정기 공시 보고서를 등록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관들의 정보를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지정된 2020년 기준 지정된 기관은 362개인데요. 그 중에 그 한 개 기관은 2019년도 결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제외한 362개 기관의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그 남녀 임금을 비교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산식들 지표를 만들어내긴 산식들이 있는데요. 이 산식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별임금 격차 관련된 산식은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을 저희가 준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OECD는 그 중위값을 사용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값이 평균 값이기 때문에 평균 값을 적용해서 격차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수준에서 보시게 되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감소하는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민간 사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해서도 그 격차가 현격하게 낮고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보여드렸던 첫 화면의 그 무기계약직의 성별 임금 격차가 특별히 좀 많이 감소한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정부가 추진한 정규직 전환의 어떤 그런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고용노동부가 2019년에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 대상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인데요. 응답자의 약 67.3%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실제 수혜를 받은 집단의 67%가 여성이라는 걸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정규직 전환 후에 임금 수준을 비교했는데 사실 절대 액수는 여성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후에 그 임금 수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여성들은 약 20% 정도가 되고요, 남성들은 한 12%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이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의 성별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저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그래프는 그 2019년 무기계약직을 일반 정규직을 기준으로 해서 성별임금 격차가 그 가장 낮은 기간 위에서부터 15기간을 저희가 그래프로 그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요양원이 0.1%로 가장 작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성별임금 격차가 마이너스인 기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빼고요, 이 0 이상인 기간들 중에 이 상위 15개 기관들을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요양원 그리고 경북대 치과병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62개 기관과 비교했을 때 이 상당히 그 상위 15개 기관의 평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좋은 상인 것을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가 이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또 반대로 높은 기간을 밑에서부터 15개 기관을 뽑아봤는데요. 정부 법무공단이 47.9%, 그러니까 약 50% 정도가 되는 성별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저희가 조사했던 기관 중에 가장 크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연구소까지 포함해서 15기관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성별 임금 격차가 큰 게 나타났고요.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성별 임금 격차라든지 근속연수 격차, 그다음에 일반 정규직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열악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관리하는 그 공공기관의 유형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다른 유형의 그 정부기관들에 비해서 일반 정규직 성별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전체 기관은 그 19.9%인데요. 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25.6% 정도의 그런 성별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별 근속연사 격차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높은 것을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공공기관들 중에서 그 지난 3년간 이 일반 정규직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되는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6.2%였는데 2019년에 20% 정도로 그렇게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상당히 그런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7년에는 30.8%였는데 20.10%까지 약 9%포인트 정도 성별임금차가 지난 3년 사이에 떨어진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10.3%포인트 정도 임금격차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도 마찬가지로 10.1%포인트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약 30%포인트 정도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저희 그 성별 임금격차가 많이 감소한 기관들의 이제 인사 담당자들하고 저희 사전에 그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일단 그 기존에 그 경력이 많았던 그 남성 경력직들이 이제 퇴직을 하는 시점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은 그룹의 여성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요 몇 년 사이에 그 여성들이 승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의 효과가 일정 정도 현장에서 반영되고 그것이 임금에까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업종별로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그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작았고요. 그다음에 그 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농림업을 제외한 금융 및 보험업에서 해당되는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서비스, 교육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성별 근속 격차도 마찬가지로 작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금융 및 보험업 종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림에서 보는 그런 이 기관이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은행 기관인데요. 이 은행 기관의 직급별 분포를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위직에는 남성들이 많이 있고 남성들 사이에서도 고위직에 분포하는 인원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사례도 은행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G1에서 G3가 이제 이 관리직에 해당되는 그런 직급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이 직급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 안에 이 직급의 약 46.7%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성들은 요 동일한 직급의 13%만 근무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을 저희가 좀 뽑아서 봤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병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서 병원의 어떤 그런 성별 임금격차가 저희가 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병원은 전체 그 일반 정규직 중에 여성의 비율이 66.6%,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 격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별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이제 남녀 인력이 어떻게 이제 의료기관 내에 그 분포해 있느냐, 직종별로 어떻게 분포해 있느냐가 사실은 병원에서의 어떤 성별 임금 격차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그림에서 보시는 그 좌측에 있는 A대학교 치과병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의료기관이지만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그 여성 그 간호직이 적습니다. 지금 이 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직 내에 간호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간호직을 포함한 다른 직종들이 같이 있는데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이 치과병원의 여성들 중에 50%가 전공입니다.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 44.7%, 그다음에 겸직 교원이 이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 대다수가 간호직이
이게 그 분포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분포해 있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이라든지 전담의, 교수, 이 의사에 속하는 그런 직군들이 남성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일한 경력이 동일하지만 사실은 직종 내의 임금의 어떤 장벽을 경력이 넘어서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는 이런 상황인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설립된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뭐 이런 현상은 저희가 안료에 있는 기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그 기관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 설립 기간이 짧다는 것은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남녀 직원들이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경력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시기여서 상대적으로 이제 성별 임금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리고 이 기간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점점 남성과 여성의 근속 연수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임금 격차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관련 제도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 살펴본 거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일가정 양립 제도와 연금무 제도의 어떤 그런 관계를 그 제도가 어떻게 성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그림은 그 구조방 정식 모형을 통해서 그 경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자 비율,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 중에 그 직원 대비 일가정 양립 사용자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로 산출한 사용자 비율,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자 비율이라는 지표가 성별 임금 격차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자 비율은 성별 임금 근속 연수 격차에 부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별 근속 연수 격차는 성별 임금 격차와 이 정관계, 그 포지티브한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성별 일가정 양립 제도가 성별 근속 연수 격차가 성별 임금 격차에 나타나는 그런 영향을 그 조절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저희가 이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이 성별 임금 격차를 감소시키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가정 양립 제도는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타난 이 현재의 결과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연근무 제도 사용자 비율이 성별 임금 격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연근무 제도 사용자 비율은 성별 임금 격차에 그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을 해왔는데, 결국 사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예컨대 출퇴근 시간을 조절한다거나 근무지를 바꾼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그 장소상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그 유연근무제도가 이루어져서 실제로는 근무 시간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이 근무를 좀 더 유연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제도의 현재 제도들이 성별 임금 격차를 감소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격차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뭔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여 인사와 같이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하고 개선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어떤 성별임금 격차를 개선하는 그런 촉진제를 좀 정부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내에 성별임금 개선과 관련된 지표를 본격적으로 좀 추가하는 걸 저희가 검토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성별임금 격차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공공기관의 어떤 평가 지표라든지 그런 것에 성별임금과 임금 격차 관련된 지표를 직접적으로 지금 반영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근데 이혼근무제라든지 여성
그 고용률과 관련된 그런 간접적인 지표들이 들어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임금 격차 관련된 지표를 경영평가 지표에 좀 포함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일가정 양립 제도하고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을 촉진했으면 좋겠다. 요건 이미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미 제도가 갖고 이 두 제도가 성별 임금 격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 경험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대표성 제고를 통해서 성별 임금 격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여성관리직 확대를 통해서 여성 대표성 제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 최근에 이 임금 격차가 많이 감소한 기간에 그 인사 담당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그 여성들의 승진이 상당히 큰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대표성과 관련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여성 집중 직종의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의 개선 부분을 계속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그 동일한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직종 간의 같은 조직의 직종 간의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해서 이 경력이 아무리 늘어나도 임금 격차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집중 직종에서의 어떤 임금과 관련된 개선의 노력을 좀 저희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 성평등 공시제도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도입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임금만 받는데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근속기간이라든지 승진 현황, 그다음에 여성 관리자 비율과 관련된 재반 정보들도 같이 좀 더 포괄적으로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공시를 하면 어떨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성별임금 정보 공개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걸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알리오는 그 국가가 관리하는 그 공공기관들의 임금 정보가 올라와 있는데 클린아이 지방 공공기관 쪽에는 지금 그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산하기관까지도 성별임금 정보를 공개하기를 확대하는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별임금 정보를 통합해서 좀 알리오에서 공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규직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시간 무기계약직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 그 성별임금 격차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집단을 모두 묶어서 한 기간의 성별임금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 아마 또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세 개의 그 집단들이 한 기간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 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이 집단들을 통합적으로 성별임금 격차가 어떤지를 저희가 공개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 기념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 토론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정책 과제를 봤고요. 두 번째에서는 지역 내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지역 성별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서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토론은 고양시 성평등 임금 공시 관련 조례 제정 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장상화 고양시 의회 위원님, 그리고 강원도 성별 임금 격차 실태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허목화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원래 프로그램에는 안경주 전남 여성가족재단 원장님의 토론도 같이 있었는데요. 참석하지 못하셔서 서면으로 대체해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향 선임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윤정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지역 성별 임금 격차 문제이고요. 이 주제에 따라서 작년에 이제 그 서울시 그 투자출자기관 성평등 임금 공시 시행을 했던 그 연구를 한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연구는 그 서울시장 민선 7기 공약 및 4개년 계획
그 과제로 이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과제였고, 그 하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평등 기본 조례 48조 성별 임금 격차 예방 및 개선 조례 48조와 그다음에 49조의 임금 격차 실태 조사 그 조례 두 가지 내용에 따라서 이제 작년에 실시한 사업인데요. 보면 이 조례에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위원회라는 이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성평등 임금 공시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그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 투자 출연 기관 노사라고 나와 있는데 투출 기관 노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3개 조직의 사회적 합의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기관이나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될 문제도 아니었고 투출기관이 적극적으로 이 성평등 임금 개선에 대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대한 이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제로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이제 서울시는 투자 출연 기관이 협의회가 있었으니까 됐는데 이제 지역마다 노사민정이 있을 텐데 그 기간 틀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선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한 걸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성평등 임금 공시 대상 기관은 서울시 22개 투자 출연 기관입니다. 23개 기관인데 1개 기관은 조사 기간, 저희가 조사 대상으로 했던 기간에 설립됐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그래서 임금 공시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만근한 직원입니다. 재직자 중에서 만근한 직원, 그 중에서도 정규직, 정원 내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원 외에 있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전부 제외됐습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추후에 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임금공시 대상 항목을 보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기본급, 재수당, 시간의 수당, 복리후생비,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투출기관이라 그 임금의 기본 구성 항목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았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관마다 세부 구성에서는 이제 적지 않은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정을 해서 이런 틀을 좀 만들었고요. 임금 공시 대상 항목에는 크게 보면 총괄표하고 개별 기관의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 두 개를 공시하는 대상 항목으로 봤습니다. 물론 저희 분석은 이제 더 세부적인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이 공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한 결과 공시의 목적은 어떤 기관의 이 격차,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다는 임금 격차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게 성평등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냐라는 그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공시 대상 항목도 가능한 한 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 목표가 이제 그런 방향을 잡고 이제 그 항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표를 보면 공시 대상의 직원 수, 그다음에 여성 노동자의 비중, 성별 평균 근속 개월, 그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 이제 근속 개월이 포함됐던 이유는 이 공공기관이 호봉제와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연봉제가 이제 임금의 기본 그 제도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감안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려고 근속 개월을 같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기관에서는 크게 4개입니다. 전체 성별 임금 격차, 그다음에 직급, 직종, 재직 기간, 그다음에 인건비 구성 항목이고 각각에 대해서 여성 노동자 비중, 그다음에 임금 격차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다 했으나 개인정보 누출을 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공시할 때는 특정 항목별로 예를 들면 직급별, 직종별, 재직기간별, 인건비 구성 항목별로 성별 인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처리, 별표 처리를 해서 공시 그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은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무수히 많은 별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공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중위급 임금 앞서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만 남성 중위급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여성 중위급 임금의 이제 비율을 보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예. 원래 저는 이제 평균값도 같이 봤는데 이것도 앞서 말한 여러 가지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중위값으로 공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앞에 이 여성 노동자 비중인데 뒤쪽으로 갈수록 여성 노동자 비중이 저 위쪽에 가 있고 앞쪽에 여성 노동자 비중이 밑에 있죠. 앞에 5개 기관이 투자기관입니다. 투자기관이고 이 기관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관들이죠. 그런 기관일수록 그리고 투자기관일수록 투자기관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기관일수록 그러니까 수익을 통해서 이제 이윤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는 기관이죠. 여기는 그래서 오래되기도 했고 인원수도 많지만 여성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기관이 이제 투자기관이고요. 상대적으로 출연 출자 기관들이 오른쪽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여성 비중이 특히 높은 기관이 서울의료원 75.1%이고요. 그 다음에 다산 120 그 콜센터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그렇게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기관은 규모도 이 전체 인력 규모도 적지 않지만 여성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역사가 오래된 기관일수록 여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저쪽이 여성 비중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속 계열을 보더라도 그림을 보면 위에 빨간 막대 그래프가 이제 여성인데 서울교통공사를 보면 남성이 한 19년쯤 되고요. 여성이 한 14년쯤 됩니다. 평균 근속이.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이 이 노동자 비율이 높았는데 서울의료원은 여성이 한 8.7년 정도 됩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남녀 비율이 그 근속 계열이 비슷한 유일한 기관인데 여기가 한 14년 정도 됩니다. 그 외 기관은 남성이 다 높고 서울시립교양악단을 뺀 남성이 대부분이 다 높고요. 근속 격차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사는 여성과 남성의 근속 계열 수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게 성별 임금 격차인데 딱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그러면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전체의 성별 임금 격차는 평균 얼마입니까?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공시에서는 그 부분을 빼고 기관별로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기관이 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하고 서울연구원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조금 더 높죠. 서울연구원이 남성 임금이 여성보다 46.42% 정도 높고요. 서울에너지공사가 약 41% 정도 높습니다. 반대로 서울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장학재단은 이제 워낙 규모도 작고 그래서 저희가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만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32%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두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기관은 남성이 여성보다 중위급 기준으로 성별 임금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하향하는 그래프인데 저쪽 끝에 보면 여성 비중이 높을수록 성별 임금 격차가 낮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일종의 경향성은 하나는 확인이 됐죠. 여성들이 많이 분포한 기관일수록 상대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낮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기관별로 쭉 나와 있는데 기관별로 직급, 직종, 재직기간, 그 다음에 인건비 구성 항목입니다. 인건비 구성 항목을 세세히 나누지 않고 기본급하고 재수당을 묶어서만 저희가 이제 그 공시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재밌는 거는 이 기관별로 저희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게 직급하고, 그러니까 직급은 주로 이제 남성 직급, 남성 고위직이 임금이 높고 여성은 임금이 하위 직급에 많이 몰려 있고 임금이 낮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가설이자 뭐 이제 정리된 그 논의 결과 이론이긴 한데 재밌는 거는 이게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기관마다 직급의 기준이 다릅니다. 직급의 기준이 달라서 전체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종별로도 다른 부분이 있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여성이 많이 편중돼 있는 여성 노동자가 많은 기관일수록 성별 임금 격차가 낮은 거 하나라는 거 외에 직급별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투출 기관을 놓고 봤을 때 그 이유는 기관마다 직급을 구성하는 그 기준이 다르고 이 직종 분포도 다르고 또 하나는 이 직급별로 인원수가 부족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직급별로 성별 임금 격차를 비교할 수 있는 이 그 구성 자체를 저희가 이제 제시할 수가 없죠.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직급별로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이 틀 속에서 온전하게 설명해내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봤을 때 어떤 기관은 그 일반적인 논의대로 남성이 고위직이고 임금이 높고 여성이 하위직에 몰려있고 임금이 낮아서 임금 격차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기관은 반대로 고위직에서 임금 격차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고위직에서 여성이 더 많은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마다 편차가 있어서 추후에 직급별로 어떤 경향성을 좀 저희가 확인하고 분석을 하려면 직급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저희가 연구 결과로서 향후 과제로 이제 얻은 것입니다. 이건 이제 몇몇 기관에 대한 사례를 보겠는데 잠깐 보면 왼쪽에 남성이고 오른쪽에 여성인데 직종별로 보면 여성 100% 직종, 남성 100% 직종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별 직종 분리가 확인된 거죠. 저 뒷부분에 기관 분포가 다 끝난 마지막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내에서의 직종 분포를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정보 처리 기사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렇게 딱 특정돼 있고 여성들 중에 가장 많은 직급이 간호사 여기 아마 서울의료원인데 이 성별로 직종 분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기관이죠. 그래서 서울의료원이 여성 분포가 굉장히 많고 상대적으로 임금 격차가 덜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성별 직종 분리가 너무나 명확한 대표적인 기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B기관 같은 경우 오른쪽 그림을 보면 남성들 중에서는 직급이 3급, 4급에 몰려 있고요. 여성 경우는 7급에 몰려 있습니다. 고위직에 남성이 많고 상대적으로 하위직에 여성이 많이 몰려 있죠. 이게 이제 기관별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기관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공시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끊임없이 되새김하면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시고 나서는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왜 이렇게 많이 공시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이런 반문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일단 저희들은 충분히 이제 합의를 통해서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는 거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저희가 향후 과제를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일단 작년에는 합의를 통해서 이 임금 공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속적이 돼야 되고 저희 목적은 성평등한 작업 환경을 만들자, 작업장 환경을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를 통해서 성별 임금에 대한 이 자료를 공시하는 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죠. 이제 과제가 돼야 되는데 이 임금 공시 자료를 저희가 조례에 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과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기 전후의 과제들이 예를 들면 아까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지역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동의가 필요할 거고 노와 사와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 간에 이 논의가 이제 지역 차원에서 중요한 의제로서 부각이 돼서 이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지만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성평등 임금 공시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실태 조사를 하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적으로 가져간다면 주체들 간의 동의와 합의가 없어서는 절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걸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과 동시에 이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별로 직종이나 직급의
그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성평등 임금 공시로 하려면 기준에 대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표준화 작업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그 자료에 대한 이제 그 신뢰성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작업들이 제도화되는 것, 다시 말해서 시스템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좀 시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어쨌든 올해 그래서 아마 이 성평등 임금 공시 2차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제시했던 방안은 성별 임금 격차가 뭐 하루아침에 매년 바뀌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를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발표는 2년 정도 텀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가 다 있긴 하지만 좀 이 시효적으로 활동하진 못하고 있는데 또 강점이 뭐냐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모든 의제를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를 좀 이 중요한 그 노사민정의 그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그 노와 사 모두 특히 노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번 토론회에서 세션 1에서는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공기관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첫걸음이지만 서울시 같은 사례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냥 공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어떤 점이 제일 임금 격차를 크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뭔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임금 공시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라는 부분을 우리가 서울시의 예에서는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지금 저희가 1세션 다 공공 부분에 좀 제한돼서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 고양시에서는 이제 제한해 주시기를 위탁이나 용역까지 나중에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은 저희가 뭐 안을 뚜렷하게 기업별로 공시하라는 걸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그 기업 임금분포 공시제는 굉장히 제한적인 아직도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부문에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노사민정의 형태로나 이렇게 해서 같이 다 전 사회적으로 좀 공감대를 이뤄서 같이 추진해 나가면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민간기관으로 사실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첫걸음을 떼고 조금 앞서가고 조금 이제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것도 다 같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어떤 지방정부에서의 성별임금 격차 현황과 과제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별임금 격차 해소 방안 토론회 그 세션 1과 세션 2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같이 해주신 발표자 토론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